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LCC 산업 어항 아닌 바다 될까? 신규 항공 운송 사업자의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케이 항공, 에어프레미아 이렇게 세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2015년 이후에 3년여 만에 신규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고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그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너무 사업자가 많아서 도태되는 항공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똑같은 LCC 업체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주제대로 어항이 아닌 바다가 될 수 있을지 LCC 산업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명석 부장, 일단 어제 3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상당히 놀랐어요. 한두 곳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인 거죠. 예, 예상보다 한 곳에 2곳 정도, 네. 많아봤자 2곳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3개 업체가 모두가 선정이 돼서 굉장히 업계에서도 지금 당사자들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놀랍다. 생각보다 그 이전까지 이제 계속 네. 반려가 되었던 면허가 계속 반려가 되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3개 업체가 모두가 이제 승인을 받으니 네. 굉장히 업계에서 굉장히 놀라웠다. 이 정도 정부가 굉장히 이번엔 좀 통 넓은 크게. 통 크게 네. 해결을 해줬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필름만 이제 탈락한 건데 왜 탈락한 거예요? 이제 자격 요건이나 자본금 이런 요건은 되는데 대주주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법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네. 그 업체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자본 잠식이 걸려 있어서 그 업체만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재무 있습니다. 능력이 일단 충분치 맞습니다. 않다라는 예. 그런 평가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좀 붙이자면 이번 이 사업자 선정에서 지역 경쟁으로 사실 좀 번졌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양공항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강원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공항, 청주의 에어로케이 네,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고, 네. 에어필립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전라남도 이제 무안인데, 네. 여기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거죠. 아무래도 그 지역 항공사가 기반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지역 지자체하고 아무래도 좀 협조가 돼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데 네. 그 양양 플라이 강원이나 그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는 강원도하고 이제 충청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충청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밀고 싶었고 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네. 항공사가 있어야지 항공기가 있어야지 공항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지자체하고 지원이 되었고 지역별로 좀 서로가 그런 이제 유치전을 할 때 지자체가 좀 도와준 지원을 해준 그런 면이 좀 있었고요. 일단은 보이는 그 면에서는 이제 재무 능력 이런 네네. 부분에서 이제 평가가 좀 에어필립이 좀 탈락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일단 이 세계 항공사가 이제 더해졌으니까 LCC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LCC 시장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드는 그 결과에서 경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박민호 기자, 지금 LCC 시장이 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최종적으로 9곳, 네. 9곳이 이제 LCC 사업을 이제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인구로 따지면 좀 많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일본이 한 1억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네. LCC 업계가 한 6개 정도 이렇게 되고, 5개 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개가 되는데 인구 대비에 비해서 LCC 업체가 좀 많다,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경쟁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 질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시장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항공업이라는 게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원가를 줄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항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는 면에서 이게 또 안전하고 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항공이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라서 특히 이제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수익과 비용 논리에 따라서 가격을 계속 낮추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고객들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까지 영향이 있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LCC 업체가 총 9곳인데 정비사라든지 조종사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오는 쟁탈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쟁을 하겠지만은 일단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비행기의 기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수익과 비용의 논리가 적응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그런 안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됐다는 것은 이제 경쟁에서 처지는 업체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된다는 거죠.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다른 나라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었던 LCC 시장을 보면은 80년대에서 90년대에 LCC가 굉장히 많아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도산하고 결국에는 큰 항공사에게 M&A를 다 당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업체들이 많았는데 한 근 몇십 년 사이에 15개 정도 LCC 항공업체가 사라졌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사 큰 데가 결국은 다 작은 LCC를 인수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 진입 규제를 푼다고 해서 LCC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나중에는 결국 해처모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처럼 자금력이 되는 그런 LCC 업체를 유지하는 그런 업체에서 조금씩 시간이 지날 때마다 M&A를 하는 구도로 이렇게 시장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LCC의 천국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제 파산하고 인수합병 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좀 이렇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 정도면 그렇죠. 있다라는. 적정 규모가 한 5군데 정도로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네. 결국엔 다시 조정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을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6개 기존에 있었는데 상당히 또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좋으니까 이제 새로운 업체들이 더 뛰어드는 거고 다만 이제 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업체들이 뛰어드니까 많이 좀 긴장을 하면서 출혈 경쟁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뭐 박민호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종사들 이제 서로 빼가려고 하면서 인건비 오르게 되고 이러면 또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고 뭐 사실 처음부터 흑자가 나기는 또 어렵고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면 이제 정비 인력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또 축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도태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무엇보다 이제 수익성 이런 부분이에요. 국내 인구 대비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내만 바라봐서는 안 되잖아요. 활로가 좀 있는 거예요. 가장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많기는 하죠. LCC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9개씩이나 된다는 건 좀 네. 많기도 하고 그건 사실인데. 근데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항공업이라는 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버스나 열차를 많이 이용하긴 네.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항공기를 타는 게 버스를 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작은 회사도 많다 보니까 많이도 생기지만 또 많이도 망하고 지금까지 뭐 처음에 LCC가 2004년 8월에 한성항공 지금 TA항공의 전신인데 네. LCC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경쟁력으로는 안 된다. 수요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LCC가 생기고 나서 제주항공이 뜨고 나니 새로 없었던 신규 수요가 생겨나는 거죠. 여행 수요라는 게 또 파산을 했고 다시 TA로 넘어왔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또 오히려 이제 여행이라는 것 단순히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비싼 비행기를 탔을 때는 많은 서비스를 받고 하지만 또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여행을 가고 여행에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은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는 네. LCC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6개 업체가 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또 된 이유 중에 하나 더 그런 새로운 몰랐던 수요를 창출을 한 거고 네. 지금 보니까 이번에 3개의 업체도 이제 사비스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같은 LCC라고도 좀 차별화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플레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객을 외국으로 보내는 수요가 아니에요. 강원도는 인구가 적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강원도에는 지금 뭐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는 눈을 본 적이 없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국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스키도 탈 수 있고 모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하고 연결이 돼 갖고 그런 이제 외국인들을 인바운드로 들여갖고 이제 수요를 관광 수요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네. 청주공항은 좀 이제 성격이 원래 청주공항이 생긴 이유가 인천공항하고 이쪽에 있을 때 경기도 남쪽에 경기도 이남 쪽에 강남에 이런 분들은 인천공항을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또 거기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또
그 여러 가지가 또 비용도 문제가 있고, 근데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중국으로 가는 수요가 많았거든요. 중국 동남아 가는데 인천이나 김포에서 뜨는 비행 시간보다 청주에서 뜨는 시간이 더 비행 시간이 네.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전라도나 이쪽에 있는 전라도나 뭐 충청도나 이런 쪽에 있는 중간에 수요를 청주공항에서 수요를 이제 흡수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그 또 하나 세 번째 그 항공사는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LCC도 이제 사업 모델이 계속 이제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LCC가 나왔을 때는 국내선 제주까지가 한 개였는데 그게 좀 국제선으로 넘어가면서 사이판까지가 한 개였고요. 그렇죠. 점점 멀리 가요. 그렇죠. 근데 그 이번에 항공사는 이제 장거리 노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787 항공이라는 거는 보잉 787 기종은 미국 대륙까지 갈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차별화시켜 갖고 어느 정도 그러면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를 또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뭐 2년 내에 이제 운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비행기 떴다고 바로 이제 수익으로 창출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업계 1위 말씀해 주셨던 제주항공도 지금은 업계 1위로 너무도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그거는 정말 애경산업에서도 뒷받침이 상당히 많이 좀 됐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고 2, 3년 이상, 그리고 제주항공도 지금 5년 정도가 걸렸어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뭐 거의 한 3, 4년 이 정도는 적자를 감내할 만한 뭐 체력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 플라이 강원이나 뭐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그 투자자들부터 일단은 투자를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어느 그 외국의 어느 투자자들로부터 기종을 우리가 할 테니 구매를 해달라. 네. 그런 제안까지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LCC가 저희 시장이 좀 좁다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투자자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성장 산업이고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는 계속 될 수 있다. 5년 정도의 체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아마 업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이게 뭐 7번째 LCC가 아니라 정말 관광산업과 연계된 뭐 최초의 TCC가 네. 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포부가 있는 거네요, 이 항공사들. 원래 항공사라는 게 여행사하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개별적인 이런 개인 수요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여행사에서 단체 여행 같은 그런 여행 상품과 연계되었고 네.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 강호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이사님이 또 여행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여행사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그쪽에 있는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준비하고 있고, 또 강원도 내에서도 이제 관광 상품 이런 거를 같이 연계를 시켜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총선 앞두고 이게 뭐 정치 논리가 아닌가. 사실 이 뭐 청주공항도 그렇고 강원도의 양양공항도 그렇고 지금 다 유령 공항으로 불립니다. 뭐 적자 상태고, 뭐 지금 정부에서도 예타도 사실 그 새만금 뭐 신공항 네 면제를 해주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공항을 육성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 표심 잡기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어쨌건 뭐 항공사 면허라는 건 굉장히 큰 이권이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깨겠다 했으니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뭐 언젠가는 LCC 중에 수익성이 낮은 LCC는 더 이제 도태될 네. 것이지만, 일단 그 도태가 되더라도 일단은 업황을 살릴 수 있는 뭔가를 기회를 더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인 뭐 문제도 있지만 어쨌건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을 먼저 좀 부각을 좀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이 박민호 기자, 최명석 부장이 이야기했던 그 관광산업 연계 이런 부분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공항이 이제 공항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사 LLC들도 이제 한 9개 정도 되니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이제 표 받고 이제 고객들 이제 실어 나르는 거 여기에서만 집중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 항공사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분명히 뭐 CEO들이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병원이 이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계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의료 관광 호텔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의료하는 기관에서 의료 관광을 하는 호텔 형식으로 병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배, 3배씩 이제 흑자가 나고 이익을 겪고 있는데 항공산업도 그런 면에서 좀 기존의 항공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사업,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뭐 호텔, 렌터카, 그리고 여행자 보험 이런 사업들은 뭐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부가적인 사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른 것 뭔가 다른 차별화되는 것 이런 것들 만들어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이죠. 아직까지는 뭐 뚜렷이 나오고 있는 게 없지만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뭐 얘기를 앞서서 뭐 해주셨지만 일본의 LCC 업체는 5개라고 아까 네. 하셨죠. 네. 하지만 이제 공항이 지역 공항이 네. 한 29개 정도 되잖아요. 상당히 많고 네. 그게 이제 직항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직항 노선으로 관광 산업이 이제 발전이 된 거고 네. 지금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 뭐 발리, 뭐 다낭, 뭐 코타키나발루 뭐 이런 그 뭐 공항들이 사실 이렇게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또 많이 활성화가 된 거고 관광 산업이 발전한 거고 이렇게 좀 갈 수 있다고 뭐 최 부장님도 보고 계신 거죠.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원도에 그 노선이 별로 없기도 하고 생각보다 강원도나 뭐 이런 쪽에는 지금 뭐 보면은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외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서울이나 이쪽에 유명한 관광지를 보다가 요새는 대구나 이제 다른 광주 이런 쪽을 내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그쪽을 내려가니까요. 평창 올림픽 때도 사실은 맞습니다.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도 과연 그 서울이나 이런 여기에 집중도가 이제 떨어지고 이제 2-3번 와본 그런 관광객들은 이제 한국의 또 다른 면, 남도나 이런 쪽을 가고 싶어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는 그런 수요를, 잠재적인 수요를 항공업계가 여행 상품으로 좀 개발을 해서 지역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한다면 네. 생각보다 오히려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좀 우리가 생각합니다. 쇼핑 천국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맞습니다. 자원을 이제 예. 관광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정말 공항들, 지방 공항들 적자 공항 꼬리표를 좀 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 LCC 산업 어떻게 될지 또 과제들도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항공사 면허도 있지만 공항이라는 게 어쨌건 또 이게 정권에 의해서 있는 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이 된 것이고 물론 그 뭐 존재 이유에 대해서 뭐 계속 설명을 하고 하긴 했는데 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항공사가 만들 수 있게. 공항을 만들어 놓은 거는 하나의 그때 그 당시 지자체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앞으로 운영해 나갈 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나 정부나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항공사가 많이 오면 좋고 많이 비행기 어쨌든 공항에는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뜨고 내리게 하려면 단순히 공항을 활주로만 깔아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과연 여기에 우리가 항공기가 왜 내려야 되고 떠야 되는지 그런 존재를 좀 아무래도 그쪽의 지자체나 이런 공항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거를 제안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아마 지방공항도 이번에 좀 활력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 네. 보이네요. 네, 박민호 기자는 어때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예, 우리나라 공항 중에 양양 공항이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BBC에서도 나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 해서 양양 공항이 정말 이제 그만큼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안 사시지만 충청도 예천에도 공항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김제에도 공항이 있었는데 또 없어졌다고요. 그만큼 이제 공항에 관련된 뭐 수요라든지 공급 그런 걸 잘못 예측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있으면 안 될 공항을 만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령 공항이라는 그런 애칭 별명까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LCC 산업도 일단 뭐 9개가 선정됐으니까
보니까 비용은 줄이되 또 서비스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경쟁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공항도 일단 지어놨으니까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산업의 경우에 비행기만 띄운다고 해서 뭐 무조건 수익이 따라오는 건 아니죠. 이 항공사들도 아니란 생각으로 대응을 했다가는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국내 수요는 한정이 돼 있다는 점 다들 알 것 같고요. 이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 수요를 이제 잡는 것이 또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 가지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